박쌤입니다. 한국사의 이해 심화편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8과 재산 문제와 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장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절차다. 절차 순서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사망이 예상되면 사망 신고를 해야 된다. 사망이 예상된다. 예상하는 거지요. 아직 사망하는 건 아닙니다. 사망을 해야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구청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사망 진단서는 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곳이에요. 구청이 아니라 어디서 있겠죠? 병원에서 땡땡땡 씨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 진단서는 병원에서 받지만요. 사망 신고는 어디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유족은 돌아가신 분의 가족. 돌아가신 분의 가족 한 명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다음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의사를 남기는 것을 가라고 한다. 이때 고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나라고 한다. 보통 가에 나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며 별도의 내용이 없을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게 된다. 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의사를 남긴다. 자, 언이라는 것은 언어가 뭐죠? 말, 있다. 언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할 말이 있다. 이거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나 할 말이 있어요 하는 걸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상속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 유언,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라는 말 있죠? 증여는 물려받는데 이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속한다. 상태에서 주는 것. 줄 때 증여라고 합니다. 준다. 그래서 증여. 장례는 돌아가시는 분. 알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제시된 상황에서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고인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은 7억이고요. 고인의 가족은 배우자, 아들, 딸. 자, 가족의 비율은 자녀가 1대 배우자가 1.5. 자녀들보다 배우자가 조금 더 같습니다. 그러면 7억을 나누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2억, 1.5배 좀 더, 그러니까 3억.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은 지금 3억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여기 아들과 딸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당연히 2억씩 나눠주지 않죠. 배우자가 일단은 미성년자를 키우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3억을 받습니다.
다음 4번. 다음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있음에도 계속 갚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처분하다. 이거 팔다. 이런 뜻이에요.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못 팔게 해야 되겠죠. 일단은 압류를 한다. 그래서 가압류, 진짜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압류를 시키고요. 처분, 팔 수 있습니다. 가처분. 그래서 내가 대신 팔 수도 있고요. 그걸 팔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처분. 가처분은 법원이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재산을 일부러 확보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하고요. 가처분은 권리관계 등에 보전하기를 위해서 임시로 처분하는 것. 자, 이거는 처분. 임시로 처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하는 것. 압류는 그 사람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 가는 임시란 뜻이에요.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용 증명이라는 것 또 나오겠죠.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분쟁 상황에서 자신이 상대방이 했던 의사표시를 증명해 주는 거를 내용 증명이라고 한다. 내용 증명 어떤 거랬죠? 일단 똑같은 걸 글을 써서 본인이 한 장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에게 하나 보내고요. 또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3개를 써서 세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내용 증명. 나중에 상대방이 저는 그런 거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 내용 증명 제도라고 합니다. 자, 민사소송. 개인과 개인이 분쟁이 생겼을 때 하는 소송. 예를 들어서 위층, 아래층,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이렇게 개인과 개인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여기서 들어가는 건요. 가처분과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1번입니다. 다음 가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돼요. 가에 어디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처리할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해야 되죠? 경찰서 부동산 행정복지센터 아니고요. 당연히 문제가 생길 때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6번. 다음 가에 들어갈 기관으로 옳은 것은 내용 증명 제도란 방금 전에 했죠. 다른 사람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상대방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가를 통해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 그럼 자, 하나는 내용 증명이 똑같은 문서를 3개를 작성해서 하나는 본인, 또 하나는 상대방, 또 하나는 어디에 보관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체국에 보관되는 것을 내용 증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한 부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게 우편을 통해서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하나 보관해서 하나, 둘, 셋. 그럼 상대방이 저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것만 가질 때 억울하니까 우체국에도 보관해 놓는다. 이것을 내용 증명이라고 한다. 어디에다 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체국에 보관을 해 놓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